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 만나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우리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가까이에서 두면 안 되는 사람 5부류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함께 있으면 내 운까지 꺼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서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면서도 누가 내 기운을 살리고 누가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5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점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고 조심스러워진다는 점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가도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었고 서운해도 금방 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 한 명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야 하고 에너지가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건강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건강도 기운도 삶의 의지도 금방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조용히 멀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 외로움, 갈등, 서운함, 반복되는 상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기운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운을 조금씩 빼앗고 있는지 그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기운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인간관계 기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 큰 가치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외로움을 줄이는 법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으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 편한 관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바른 거리 두기만 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 운을 지키는 인간관계 기준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운을 뺏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기운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일상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병철 회장이 경계하라고 한 운을 빼앗는 사람 5가지 유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당신 주변에서 보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서로 웃고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의 말실수나 작은 오해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 한 사람의 말, 표정, 행동이 내 하루 전체를 흔드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오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괜히 서운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가 줄고 점점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결국 가족끼리인데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거나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언제부턴가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돈 얘기나 부탁만 하려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조차 없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괜히 만나면 피곤해진다. 집에 오면 더 지쳐있다.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준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반대로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미안해서 말을 못 걸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기준이 흐려지면 삶이 더 복잡해지고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왜 나는 늘 에너지가 없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왜 요즘 따라 운도 안 풀리는 것 같지?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우리 기운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정작 의지가 되는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는 잘못된 관계 구조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누가 내 운을 막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준을 잡아두면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정말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사람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는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유형을 듣다 보면 아마 최소 2명은 당신 주변에서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모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더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을 빼앗는 5가지 사람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하는 내용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날씨가 춥다, 동네가 시끄럽다, 뉴스가 이상하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끝없이 분노와 불만을 쏟아냅니다. 노인정 모임에서 만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계속 잔소리와 불평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문제를 찾고 자신의 불편을 주변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다녀도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투와 표정에서도 부정적인 기운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한숨부터 내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 것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도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날씨 불평, 밥상 불평, TV 뉴스 불평. 대화가 끝나면 기분이 꺼져서 다음 약속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만나지 않아도 전화 통화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피로감이 쌓이곤 합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에너지와 운이 점점 빠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임에서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빠지거나 집에서는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상대가 불평을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잠시 멈출까요? 좋은 이야기도 해볼까요? 짧게 말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은 대부분 겉으로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떨어지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편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친절해 보여서 처음에는 선의로 느껴집니다.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부탁만 합니다. 심부름, 금전, 심지어 감정적인 위로까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주지만 계속 반복되면 점점 지치고 마음과 몸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가족이나 이웃에서도 이런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해줄래? 조금만 도와줘. 처음에는 작은 부탁 같지만 점점 요구가 커지고 거절하면 미안한 척하며 감정을 조종합니다. 결국 내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쓰면 내 삶과 운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짧은 시간만 할애하고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해줄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네. 같이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친절하지만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조금씩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다정해 보여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면 점점 내 마음과 기운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거나 삐칩니다. 옆에 있으면 늘 조심하게 되고 무심코 한 말이 상대를 자극하지 않을까 신경 쓰게 됩니다. 이 유형은 눈치 보게 만드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표정, 말투, 행동 모두 미묘하게 감정을 자극하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에너지를 점점 소모시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친밀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는 순간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거나 삐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집안 분위기가 금세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긴장하며 마음을 조심하게 됩니다. 동네 모임이나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말을 조금 잘못해도 상대가 삐치거나 화를 내면 그날 전체 모임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심지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이 사람과 한자리만 있어도 피곤함이 쌓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예측 불가성과 감정 기복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바로 불편해하고 그 불편을 주변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힘이 상당합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지치고 일상의 작은 행복마저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 감정적 요구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필요할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짧게 대화를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의 피로감과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내 선택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조언을 해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결정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들려 합니다. 말투가 그걸 왜 해?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삶의 중요한 선택이나 작은 취미에도 개입합니다. 건강관리, 운동, 취미 활동, 심지어 모임 참여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처럼 보여서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의지가 흔들리고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매번 그 정도로 운동해도 될까?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거 시간 낭비야.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래? 계속 부정적인 말로 내 선택을 흔듭니다. 모임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새로 시작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려 하면 왜 그걸 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의욕을 꺾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 삶의 방향을 제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행동입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 선택과 삶의 자유가 제한되고 결정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나의 선택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에게 필요한 일이니 해볼게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의 부정적 반응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언과 방해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특히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어렵고 거리를 두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만 알면
내 마음과 선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겉으로는 불쌍하거나 억울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작은 일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늘 내 탓이야.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잖아. 건강관리 실패에 대해서도 내가 조언을 안 해줘서 그렇지. 모든 문제를 타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친구나 동네 지인에게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강조하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겉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지만 결국 내 마음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됩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책임감과 에너지까지 같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면 문제 발생 시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과 에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연락이나 만남을 조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 삶과 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동안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순간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정신적 자유와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운을 빼앗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상 불평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불만을 쏟아내며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남을 이용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부탁하고 의존합니다. 세 번째,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사람. 예측 불가하고 화내거나 삐치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눈치 보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네 번째, 내 선택을 방해하는 사람. 그걸 왜 해?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내 결정을 부정하며 삶의 방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 탓을 하며 내 마음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5 유형을 기억해 두시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은 건강이나 돈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기운을 살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내 운과 기운을 지키는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거리두기 말투를 연습하세요. 불편하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시간을 좀 줄일게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세요.
가까이 둘 사람, 적당히 교류할 사람, 경계할 사람. 이 기준을 세우면 내 마음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 관리를 생활화하세요. 명상, 산책, 취미, 가벼운 운동 등 내 마음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습관을 만들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기운을 지키는 첫걸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익명으로 고민을 남기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선택을 지키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 배운 5 유형과 거리두기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운과 기운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힘은 결국 내 선택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